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정안동과 강남동 주민들의 대변인 이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불철주야 위기 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광주시 동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북부구에서 당선된 이후 6년 6개월여 시민의 공복인 광주시의원으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 없이 부패와 무사 안위, 관례라는 이름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경은 응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차 정례 때 질문했던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와 같은 법 제21조의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광주시 소재 도시계획시설 중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시공원 부지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2020년 5월 16일 시도 예정이었던 쌍용공원, 양벌공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같은 시기에 시도 예정인 고산공원과 2023년 8월 26일 시도 예정인 궁평공원은 부정적인 결과를 용역을 통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의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을 통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부 훈령 제1217호 제3장에 규정된 제한에 의한 행위특례 사업으로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에 제한에 의한 방식의 검토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의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보면 수도권에 127만 호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그중에 84만 5천 호를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 호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어디에도 우리 광주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 및 각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 개별적 사업으로 인해 규모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은커녕 광역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져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향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사업과 적극 협력하고 연계하여야만 광역도로 교통망 확충 및 체계적인 정비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과 연계하여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광주시가 체결한 MOU 및 협약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2조 5호에 따르면 협약이란 시장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과 합의, 약속 또는 계약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각서, MOA, 양해각서, MOU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각종 협약과 MOU를 체결하면서 광주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광주시가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동훈 시장이 취임 이후로 체결된 총 16건의 협약 중 어떤 것은 아예 의회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사회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민간업체와 3건의 MOU를 체결하면서도 의회에 보고조차 하나 아니하고 그 흔한 보도자료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 특히 분동 과정에서의 투명하고도 공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가질 것을 신동훈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주시 의회에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오랫동안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계에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도하게 밀집된 도시지역, 특히 동지역의 더 나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동에 대하여 적극 요구하여 왔고 찬성 입장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에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광남동의 분동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수집한 설문 여론조사에서 특정 집단의 의견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대표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 잡으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가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 간의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정된 광주시 갈등관리조례 제10조에 갈등조정 협의를 설치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제9조에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에 필요한 공청회,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직접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7대 의회에서 해촌면 석산의 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당시 해촌면장으로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소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동영 광주시장님께 본 의원이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청드렸습니다. 또 이에 동의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특정 과잉 대표된 집단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독점된 것이 아닙니다. 현수막, 통지문 등 최대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동훈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은 광주시의 재정과 예산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좀 더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세우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과 향후 소요되는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출된 대규모 종업 및 분동에서의 행정 운영 경비 등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광주시의 조직 운영 실태를 보면 많은 휴직자와 특정 부서의 인력난, 새롭게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직과 기구의 신설 등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그 시기를 조절하여 재정을 절감하여 긴급하고도 필수적인 것에 먼저 투입할 수 없는지 따져보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특히 분동과 관련하여 올해 안에 분동하더라도 이를 감당한 인력의 확충, 복지 서비스 등 꼭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등 필요한 행위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실시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따르면 제1항에 임용권자인 시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사 재량권을 규제함으로써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하여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인사불만 사유로 보직 위부여로 보직관리 부적정에 관련자의 형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광주시는 이와 유사하지만 아주 지능적인 방법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임용된 부서의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임용되지도 않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TF라는 창의적 방법, 1인 TF, 즉
창의개발실에 책상 하나 가져놓고 근무하게 합니다. 과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안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무너진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지시에 불응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보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1인 TF를 만들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모욕을 주는 반인권적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령에 보장된 직업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시장님은 과연 이러한 방법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직권남용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 의원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